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울분 상태라고 하잖아요. 저기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게 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식민사관을 극복 못하니까 이게 정신병리적으로 이제 되는데 조선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다 만세 부르는데 골방에서 우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야. 경쟁과 능력 위주의 개인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정신병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죠. 자유환영. 네.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 네. 2천만 원씩 지원해줄게. 추석에 3.5배 늘려줄게. 추석열식 사고가 바로 개돼지로 보는 사고. 어떻게 그런 위험하고 저급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우인혜입니다. 네. 제가 약간 부끄러워져요. 왜요? 김종대 TV의 정체성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인들의 놀이터. 이렇게 많이 공부하신 지적인 분들이 김종대 TV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괜찮아, 같이 즐기는 거야.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이 같이 네. 어울릴 수 있는 플랫폼. 네. 얼마 전에 그 서울법대 그 제이모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죠. 네. 서울대 법대요? 네. 그랬는데 내가 언제 한비자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방송에서. 네. 한비자는 그 법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무슨 도가, 유가, 불가 이런 거 말고 법과 행정으로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 두 가지가. 첫째, 법은 민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네. 지 기득권 지키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두 번째, 법은 쉬워야 된다. 민중들이 법을 모르면 민중으로부터 법이 떠난다, 이게 괴리된다. 네, 그 교수님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자기도 한비자를 가르치고 원문도 공부를 했는데 네. 내가 말한 게 원문 어디 나오는지 못 찾겠대.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난 원문으로는 못 읽잖아. 이제 네. 한문책을 어떻게 봐?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인용된 책이 있다는 거를 가르쳐 드렸지. 고맙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참 지식인들의 놀이터. 오늘도 와주신 김종대 TV에 와주신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간신이라는 주제를 했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간신 책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상해 출판사거든요. 네. 간신전, 그러니까 간신들의 열전이지. 간신학, 요거는 간신론. 간신론. 학, 그러니까 간신 책의 뿌리를 뽑으시라. 간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다 읽고 독파해 주시라.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하는데, 공약?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선물이에요. 책을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독파하고 앞으로 그 현실에서 내가 읽은 책과 비슷한 인물이나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는 시사적인 뉴스가 있을 때 이걸 내가 소개해드리겠다. 그래서 오늘의 간신 시리즈, 2주의 간신. 그런 식으로. 정말 이거 명예훼손 소송 나가기 딱 좋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을 애정하시는 분들은 김종대 의원님께 책을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신다. 네. 근데 이왕 선물을 받았으니 네. 이분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다 똑같아요? 네. 저자가 김영수 교수입니다. 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 그래서 30년 동안 사마천과 사기 그리고 중국을 연구하고 25년 동안 중국 현장을 150차례 이상 탐방해온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당대 최고 전문가이다. 내가 이분을 유튜브에서 찾았어.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왜 구독자가 11,000명밖에 안 돼? 네, 기회 되시면 또 지식인 분들 궁금하시면 가셔서 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책 얘기인데 내가 보석 같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보석 같은 대단하시네. 책. 네, 보석 같은 책 뭡니까? 내가 지난주에 대구에 강연을 갔다고 시간이 나면 어디 시민단체에 앉아 있는데 이 책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책이 많아요? 그랬는데 여기 단체 사람들이 보는 책입니다. 이러더라고. 궁금해가지고 나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런 책이 나와. 철학치료. 철학치료. 철학, 병든 시대를 견디게 하는 힘. 그랬는데
근데 이 저자가 김진국이라는 의사야. 신경과 전문의.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된 이후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병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삶과 죽음으로 관심의 지평을 넓히면서 틈틈이 읽고 쓰고 고치기를 되풀이하며 글을 쓰고 몇 권의 책을 냈다. 그런데 내가 대구 그 언론인들한테 물어보니 알더라고. 네. 그래서 뭐 숨어 있는 운동권이라고도 하고, 그렇군요. 대구에선 꽤 알려지신 분이군요. 이런 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집어 들었다가 네. 읽어보고 네. 내가 평소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나 이게 좀 공감이 간다. 평소 생각과 공감이 같다. 네. 공감이 어떤 부분이? 가는데 굉장히 간단한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또 깊이 있겠어요. 목차만 보더라도 저는 좀 접근하기 힘듭니다. 세로토닌인가 플라토닌인가. 내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그 오윤혜 씨한테 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문제 제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일찍이 20년째 세계 자살률 1위, 맞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를 빼앗기는 일이 거의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근데 이 의사의 문제 제기는 이게 나도 그런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처방을 하고 약물도 처방을 한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근본 치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때 세로토닌 하라, 세로토닌 했더니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어. 이 세로토닌은 호르몬이야.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네. 그래가지고 한때 프로작이란 약물이 나왔어. 이 세로토닌을 뭐 나오게 하는 건가 봐. 네. 나는 이거 무식해서 잘 몰라. 네. 그때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90년대인가 같은데 이게 마법의 약으로 선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는데 별의별 게 다 나와. 네. 그때 뭐 도파민이란 말을 유행시킨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즘은 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가? 네,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도 남성성을 또 강화시킨다고 뭐 이런 게 나오고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을 우울하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별의별 게 다 발명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의사는 다 했는데 자살률 안 줄어. 더 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울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 또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게 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품이라는 거야. 그게 또 다른 돈벌이고. 일시적으로 약간 도피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금방 그렇죠. 또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아니다. 이게 의사의 말이니까 우리가 듣기엔 신선하잖아. 의사들은 보통 이 반대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건 이렇게 처방하고 저렇게 하고 뭐 ADHD라고 왜 주의력 결핍 장애 그거 약 먹어야 됩니다. 우울증 약 드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으면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운동하시고 좋은 강의 듣고 운동하고 잘 자고. 웨딩하고 잘 네. 자고 그거 다 가짜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럼 이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요? 이분은 네. 실제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지. 어디예요? 이때부터 조금 얘기가 어려운데. 어려워집니까? 요건 이제 이 책을 내식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 네, 최대한 쉽게.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알죠, 프로이트. 이분이 사상과 반열에 오른 것은 인간의 정신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제 첫째는 자아. 그러니까 이걸 의식이라고 보는 건데 의식적 차원에서의 자아.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는 우리 이성과 지식이 동화되고 있어요. 자아가 있는데 네. 이건 의식은 빙산의 무리로 떠오른 하나의 일부고 나머지 가라앉은 90%가 있대. 무의식이라는 거지. 네. 그런데 이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프로이트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사상 이론가로. 그러면은 이 무의식은 뭐냐면 욕망, 갈등, 충동 이런 게 주로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꿈으로. 맞아요. 그럴 듯하지. 맞아요. 꿈으로 나타난다. 네. 그게 무의식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충동 중에서도 성욕이 제일 지배적인 무의식이요? 요인이라 이거지.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발명하죠.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머니가 내 것이 안 돼가지고 어린아이는 항상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을 꾼다. 그런데 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고 아버지한테 복종하기 시작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건 의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가 더 있대. 뭐요? 그건 초자라 그래. 초자. 초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사회는 법과 규칙이 있고 도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념이란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하고 개인이지만 이런 초자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서 욕망은 나쁜 거야. 도덕적이고 숭고한 걸 찾아.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가 있잖아.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신호를 좀 어기고 싶어. 네. 내면에서의 나의 욕망은 꼬셔. 야, 좀 어기고 빨리 가. 아무도 없잖아. 밤이야. 네. 이게 무의식이야. 네. 그런데 초자가 시민으로서 지켜야지. 규칙을 지키고 네. 이거를 중재를 하는 게 자아야. 그러니까 자아. 초자는 도덕 규범 명령을 내리고 무의식은 욕망을 얘기하는데 충돌할 거 아니야. 이 가운데에 자아라고요? 김종대 스토어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롯데카드 만들어서 15만 원 이상 결제하시면 다음 달에 10만 원 돌려드리는 놀라운 혜택을 소개해드립니다. 방법 간단해요. 지금 바로 김종대 스토어에 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공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싹 이동해. 거기서 첫째 이벤트 페이지에서 9월 30일까지 롯데카드 신청한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둘째, 10월 10일까지 15만 원 이상을 결제한다. 가급적 김종대 스토어에서 결제하시면 좋아요. 셋째, 다음 달에 10만 원 돌려받는다. 이게 끝이야. 대단하네요, 혜택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연회비가 3만 원이지만 캐시백 혜택만 고려하더라도 7만 원이 이익겠죠. 특히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혜택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추설 명절 앞두고 지갑 열기 무서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종대 스토어에서 롯데카드 만들어서 10만 원 혜택도 받으시고 김종대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곧 후원이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4층에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자, 이랬는데 이제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프로이트 제자야. 프로이트 제자로 와서 이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 가지고 엄청 배워. 근데 나중에 이제 반기를 드는데 무의식이 자꾸 프로이트는 성충동이라 그러거든. 성욕이라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든 걸 성으로 설명해. 프로이트하고 결별을 해가지고 따로 그 학파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성충동이 아니라 이 무의식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거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관계로 무의식을 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서양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뱀이 이브를 꼬셔서 사과를 먹게 해가지고 지혜의 열매를 먹어 타락시켰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여자가 특히 뱀을 싫어한다고 믿어. 이래 보는데 우리한테는 황당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린 꽃뱀
서양이랑 좀 안 맞네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네. 꽃뱀 이런 표현이 오히려 뱀을 여성화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러면은 그 기독교 신화하고 안 맞는다고. 네. 사실 뱀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그치, 뱀은 그냥 뱀인데. 그 의미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거라.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개인의 성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도 사회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은연중에 내면화될 수도 있는 그런 것 거거든.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란 게 있다고 보는 거야. 그건 네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야. 집단 무의식이야. 이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네. 자기 스승하고 융이 결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철학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의사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이런 프로이트에서 나오고 어떤 학자들이에서 나온 의학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과 인간관계와 또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갖게 된 심성인가를 보야 되는데 이건 의학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인문학이 가르쳐 주는 거다. 어머나. 소설, 시, 연극, 그다음에 각종 공연, 그다음에 우리 풍습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길을 찾자. 우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한국인의 그 정신병리를 진단을 하는데 컴플렉스라고 봐요. 우리는 컴플렉스? 왜 컴플렉스를 갖는가? 네, 컴플렉스 왜 가져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뭐 친일 논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일제 시대나 그 이전에 이제 그 소설 문학 뭐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식민지 시대 좌절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희망이 해도 없죠. 일본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황석영 소설의 그 3대에 나오는 조선인 고등계 형사 얘기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그 모욕을 당해서 너무 차별을 당해 우리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네. 저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쟤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고등계 형사가 되고 지 동족을 탄압하는 거지. 1등 국민 일본인과 어떻게든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일본이 우리한테 가르친 건 뭐냐면은 조선인은 게으르고 무능하고 재능이 없고, 이번에 사도광산에 실제 전시된 일본 문헌, 지금 전시돼 있는 문헌에 나와 있어. 어머나, 게으르고요. 막 그렇게요? 그러니까 강제 동원했다는 얘기는 빼고 그 문서는 또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허락해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뭐야? 조선인 스스로는 근대화가 안 되고. 그런데 근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1등 국민이 된다는 거는 서양과 같아진다는 뜻이야. 일본이 철도 놔주고 학교 세워주고 또 다리도 놓아주고 이러면서 문명화를 해주는데, 원래 우리는 안 되는 민족이다. 왜냐? 조선인은 게으르지, 더럽지, 무능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입을 하는데, 이걸 프로젝션, 투사라고 해. 나의 생각으로 너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정신병리가 생겼다. 우리가 이제 뭔가 미국, 일본 하면 쟤들하고 같아지고 싶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돼. 이게 컴플렉스로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때 친일파들을 위주로 또 네. 지식인들을 위주로 이게 확산이 되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겠지. 네. 우리 안에서 지금 그게 친일 논쟁 아닙니까? 딱 이게 그렇게 벌어지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니까, 그 식민사관을 극복 못하니까 이게 정신병리적으로 이제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리영희 선생의 그 대화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다른 부분을 이용하던데, 내가 읽은 부분은 앞부분에 보면 이런 해방정국을 회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왕이 항복선언을 했고 그게 라디오로 방송이 됐어요. 그때 조선의 지식인이 한 40% 정도는 자기가 보기에 울었다. 슬퍼서? 어떻게 천황폐하께서 이렇게 망국의 성명을 낭독하시니 어찌 일본 제국이 망할 수 있단 말이냐. 엄청 절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조선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다 만세 부르는데 만세했는데. 골방에서 우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식인들의 40%. 자긴 그렇게 40%라고 봐. 근데 그자들이 나중에 다시 다 절치부심해서 언론사도 만들고 권력도 잡고 군대도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유달리
우리 그 동족에 대해 가지고 잔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이에 이제 투사되고 동일시된 그 그룹이 이게 식민의 유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 정신과 그 사고를 우리가 청산하고 어떻게든 좀 우리의 자존감 높은 나라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치열하게 했다면은 맞아. 이런 병리가 없었을 텐데. 치유됐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유될 수 진짜 있다. 단 한 번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식민지 정신병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사이에 조금 잠복돼 있는 사이에 우리가 산업화를 했고 박정희 시대 조국 근대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또 결정타가 된 거야. 이게요? 뭐 때문에 결정타예요? 이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IMF는 우리 사회 모든 체제를 바꿨어. 모든 게 능력주의. 그다음에 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가족, 공동체, 영공서열 이런 걸 다 작사를 내버리는데 경쟁과 능력 위주의 개인주의가 나오게 거기에 되는데 물질 막는주의 여기서 새로운 정신병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컴플렉스가 또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학대가 시작되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그게 IMF 때 IMF 때 가장 많이 완벽하게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필요한 게 뭘까요?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삼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서 옮겨서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 함양 지리산 800고지 직접 씨를 뿌린 C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았습니다. 게다가 홍삼값에 드실 수 있다는 점과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정말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하루라도 변함없는 산삼순백 1+1 더 여름 더위 잘 이기시라고 천삼 발효식초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 자리한 발효실 전통 항아리에서 저온 자연 발효시킨 천삼 발효식초 고온 속성 발효가 아닌 발명 특허를 받은 저온 자연 발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산삼순백과 함께 천삼 발효식초로 건강관리 파이팅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구성과 혜택,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는 1666-1080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가족 여름 건강관리는 산삼순백. 제가 최근에 스레드라는 SNS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MZ들이 그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새로운 SNS예요.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글들이 정말 많은데 MZ들 다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0대에는 얼마 벌어야 행복해요? 뭐 30대 3인 가구입니다. 도대체 생활비는 얼마 정도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저는 진짜 돈이 너무 좋은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제일 좋아요? 부터 시작해 얼마를 버는 게 행복한 거냐? 이 행복의 잣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댓글에 막 이런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당신 같은 생각이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얼마 정도는 벌어야지 사람 구실하죠부터 모든 것들이 자본, 물질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수능 점수로 서열화되고. 네, 저는 그 글을 보는데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은 내 삶을 조금 품격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게 신자유주의가 된 다음부터 나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네, 사냐, 무슨 차를 뭐냐, 무슨 차를 뭐냐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돼. 중산층의 기준이 그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IMF 이후로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바뀐 그렇구나. 측면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학대를 해야 되고 그런 이러다 것 같아요. 보니까 만족이 없어. 아무리 그때부터 이제 웰빙 열풍 뭐 힐링 네. 뭐 프로작 별하별 게 다 나오더라는 거야. 별하별 게. 오히려 우울증이 더 많이 늘어서 그렇구나.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이걸 정신병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역사와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그때 맞는 어떤 그 우리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그리고 그걸 자극해서 돈을 버는
이런 어떤 그 사회가 열리는 게 쭉 변천이 돼 왔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뭐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논문에는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김진국 의사의 제안은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발견하는 거는 인문학 철학에서 찾아라. 오히려 약보다는. 그렇지. 그럼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나를 다시 한번 조망을 해줘야 나를. 네. 그게 진정한 치유라고 보는 거지.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컵이 있다고. 여기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을 무자를 쓸 수도 있는 거야. 네.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 그런데 이걸 무라고 하지 말자. 이 컵이 비어 있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생각할 수 없냐. 그럼 여기다 물도 볼 수 있는 거고 주스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비어 있음은 그냥 허무한 비어 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채울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걸 무자를 쓰지 말고 빌 공자를 쓰는 거야. 허공? 우리가 허공할 때 그 공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걸 발견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거든. 그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뭐래서 무의미함, 또 어떤 거 허탈함, 상실감, 이렇게 하면 이게 허무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비어 있다는 것은 혹시 무언가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어 있음을 긍정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공의 사상이에요. 더 어떤 그 참된 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수신제가를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네. 근데 당장 없다고. 투덜거리고 찡얼거리고 뭘 하면은 채워질 리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 힘을 주는 거, 이런 지혜를 주는 게 인문학이라는 거지, 철학.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내가 이 환자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또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환자한테. 그게 진짜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글이나 지식이 굉장히 그 어설프게 쓴 책이 아니고 아주 알차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치유를 좀 받으셨나 보네요, 우리. 아니 내가 뭐 평소에 생각하던 거하고 비슷한.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철학 치료가 내가 보니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왜 잘못된 정부인지도 좀 나와. 그래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아주 시사적인 얘기도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덧붙이면 윤석열 나온 그 사고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이분은 신자유주의를 좋아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죠. 자유하냐. 네.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 네. 이번에 의료 대란이 있을 때 군의관들이 응급실로 왔어. 응급실 또 높였잖아요. 3.5배로.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치료하면 의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천만 원씩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의료 사고 나도 괜찮으니까 치료해. 2천만 원 줄게. 그러다가 수가가 났다 그러니까 또 올려줄게. 추석에 3.5배 늘려줄게. 다 돈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단계마다 그다음에 의대 가게 해줄게. 그거 싫어할 사람 없어. 수험생 중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 이게 신자유주의 처방이야. 네. 그러니까 계속 약물 처방. 당연하죠. 의대 증원을 원점 검토해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의사들이 지금 제일 싫어해. 뭐 돈 몇 푼 올려준다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식 사고가 바로 개돼지로 보는 사고. 돈이면 다 돼. 이게 바로 일제가 우리한테 물려준 식민지 그 프로젝션을 사고라는 거야. 니들은 돈이면 다 되는 애들이야. 어떻게 그런 위험하고 저급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보는 매우 날카로운 시선이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을 물어뜯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다른 측면을 보더라고. 그럼 이런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런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균열이 생기고 국민들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바랄 거 그럴 수는 바라야지 뭐.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아까 무엇이 진정한 문제의 본질인가 이렇게 뭐 쭉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가짜 처방들이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건 이제 분명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바로 콤플렉스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뭐 젊은 애들이 그 뭐 하는 돈. 네. 그 저기 얼마 벌어야 그 행복해. 근데 그런데 그걸 그냥 질타만 하지 말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거냐 무엇으로 채워줄 거냐 어떻게 해야 더 행복감을 느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 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오늘 드린 말씀에 저는 최신의 오늘 입장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무의식이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다 하셨잖아요. 집단 모의식. 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 김종대 TV를 들으시면은 뭔가 철학 치료가 되는 기분이 든다. 라는 거를 느꼈어요. 예, 예. 근데 이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래서 인문학적 접근, 철학적 접근이 어떤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인 효과는 약물 치료가 더 좋아요. 같이 병행하자. 그러나 우리가 나 하나가 아니라 다 같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처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다 우울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분별력 있게 보자는 거죠. 분별력 있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많은 지식인들의 놀이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식인들이 김종대 네. TV에서 마음껏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빵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